자, 미분 가능성이랑 연속의 관계성은 아까도 선생님이 한 번 언급했듯이 자, 우리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 이거는 참이 되고 자, 연속이라고 해서 미분 가능하다고 주장할 순 없지. 자, 어떤 점 때문에 그래? 뾰족한 점 때문에 그래요. 자, 위에 있는 식은 학교에서 증명하라고 꽤 많이 나왔던 거니까 위에 있는 식은 증명할 수 있어야 돼. 자, 우리가 미분 가능하다라고 가정이니까 F'A가 존재한다에서 출발하면 되겠지. F'A가 존재한다라는 거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빼기 fa 나누기 x 빼기 a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자, 극한이 존재하려면 꼴을 봐야지. 이 형태의 꼴을 봤더니 분모가 어디로 가고 있어? 0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자의 식도 0으로 가야죠. 자, 그러면 분자도 x는 a로 갈 때 fx 빼기 fa라는 분자의 극한값도 0이 돼야 된다. 자, 여기 극한에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글자는 x죠. 자, 얘는 고정점이지. 리미트랑 상관없지. x만 계속 움직이는 거지. 그래서 얘는 리미트의 영향권에 없으니까 밖으로 빼낼 수 있어. 그럼 리미트 안에는 뭐만 남냐면 fx만 남고 얘는 리미트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서 빼온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겨서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얘는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같다라고 나오니까 x는 a에서 연속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미분 가능이랑 연속의 관계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 자, 근데 우리가 실제로 하려고 하는 거는 어떤 함수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한지 안 한지를 살피는 방법인데 살피는 방법은 크게는 두 가지야. 자, 첫 번째는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하는 거. 그래서 a에서 미분 가능한지 확인하려면 이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면 되고 이 극한의 좌극한, 우극한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보통 학교 서술형에서 요구하거든. 미분계수 정의를 이용해서 서술하라고. 그러면 반드시 미분계수의 정의를 써야지 다른 방법으로 하면 무조건 틀려요. 자, 그러면 이거 미분계수 정의 이용해서 판단하는 거 일단 먼저 보면 14쪽으로 가세요. 아마 방학 때 한 번씩은 다 봤던 형태의 문제일 겁니다. 자, 16번 문제 보면 자, 함수 fx는 x는 0에서는 연속이지만 얘는 미분 가능하지 않는 함수다라고 되어 있지. 자, 그랬을 때 다음 주어져 있는 함수가 x는 0에서 미분 가능한지 미분계수 정의로 서술하라고 나오니까 12점이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맞게 해도 다른 방법으로 푼 거는 다 빵점 처리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미분계수의 정의를 쓰려면 위에 주어져 있는 조건도 수식으로 표현해야지. 연속이다라는 거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x가 0으로 갈 때 fx의 극한값이랑 그 다음에 f0의 값은 같다. 얼마인지 모르지만 얘를 알파라고 두겠습니다. 자, 미분 가능하지는 않아 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f'0은 없다라는 거를 의미를 하죠. 자, 이것도 뭘로 나타낸다? 정의로 나타낸다. 다 미분계수의 정의 쓰라 그랬으니까 f'0의 정의는 x가 0으로 갈 때 fx 빼기 f0 나누기 x 빼기 0이죠. 자, 이렇게 생긴 식의 값은 없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gx인데 이 gx에 0에서 미분 가능성을 물어봤으니까 우리는 g'0이 있는지를 확인하면 돼요. 그럼 얘도 뭐 써서? 미분계수 정의 써서 나타내는 거야. 그럼 g'0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gx 빼기 g0 나누기 x 빼기 0 이렇게 나타내면 되죠. 이렇게 해놓고 주어져 있는 함수식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 gx 대신에 xfx 더하기 2. 그 다음에 여기에서 g0의 값은 2죠. 그러면 빼기 2. 자, 나누기 x. 그럼 여기에서 2는 사라지고 x 약분되고 리미트 안에 남아있는 식은 fx만 남는데 자, 우리가 가정에서 fx의 0에서의 극한을 알파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이 값이 알파로 존재하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g'0이 존재하니까 얘는 미분 가능하다라고 나타내면 되겠죠. 자, 가로 2번 해보세요. hx 함수.
자, 여기 정의는 G만 H로 바꿔서 그대로 정의로 나타내면 되지. 자, HX 대신에는 이 식으로 바꾸면 되고 H0 대신에는 여기 0 대입하면 F0으로 바꿔서 나타내주면 돼. 자, 여기 있는 식을 정리를 하는데 자, 분모 0으로 가죠. 자, 분자 0으로 가는데 여기 0으로 단독적으로 가고 있는 애 보이지? 그래서 여기는 전개해서 쓸 겁니다. X3승 fx 더하기 fx 그 다음에 빼기 f0이라고 쓰고 자, 얘는 별도로 따로따로 나눠서 이렇게 극한 처리를 해줄 거예요. 자, 앞에 있는 식의 극한은 일단 여기 하나 약분되면 x제곱이거든. 그러면 얘가 0으로 가고 얘는 알파로 가. 각각 수렴하니까 각각의 극한값으로 계산하면 0 곱하기 알파라서 앞에는 0으로 계산하면 돼. 자, 뒤에 있는 이 식의 극한을 계산하려고 봤더니 우리가 아까 옆에 정리한 거에서 이렇게 생긴 식의 0으로 가는 극한은 없다라고 했으니까 뒤에 있는 식의 극한이 없어요. 그럼 최종적으로 이 값도 없겠지. 그럼 얘는 미분 불능이다 라고 하면 됩니다. 자, 가로 3번 다시 해봐. 미분계수 정의 그대로 쓰면 되고 kx 대신에는 이 식을 자, k0는 2죠. 빼서 이렇게 정의 그대로 똑같은 거 계속하고 있는 거야. 자, 여기 정리할 때 분모 분자에다가 1-fx를 똑같이 곱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2 되고 자, 여기에다가 곱하면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2x fx. 밑에 있는 분모도 똑같이 곱해주면 되지. 1-x fx를. 자, 그러면 여기 뿔마 2는 사라지겠죠. 그럼 남아있는 식에 여기 x도 약분되지. 그러면 x가 0으로 갈 때 1-xfx에 분자에 남는 거는 2fx 이렇게 남죠. 자, x가 0으로 갈 때 fx의 극한은 알파라 그랬으니까 얘 알파로 수렴합니다. 그럼 분자는 2알파로 수렴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분모는 1 빼기. 자, 얘는 어디로 수렴해? 0으로 수렴해. 자, 얘는 어디로 수렴해? 알파로 수렴해. 각각의 극한값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얘는 2알파로 수렴합니다. 값이 존재하니까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분계수 정의 이용해서 미분 가능한지 판단하는 거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우리가 학교 시험에서는 이렇게 서술형으로 미분 가능성을 이렇게 요구하기 때문에 반드시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미분 가능성 판단하는 게 일단 첫 번째 기본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F'A가 존재하는 거를 우리는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미분 가능하지 않는 상황은 그러면 어떤 상황이냐? 앞에 11조. 자, 미분 가능하지 않는 상황을 우리가 그래프로 일단 요약을 해보면 앞에서 살폈듯이 이렇게 첨점, 뾰족한 점, 미분 불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증명했지.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라고 증명을 했죠.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 자, 우리가 1학년 때 주어져 있는 명제가 참이면 얘 대우도 참이라고 그랬으니까 대우는 이거죠. 불연속이면 미불이다. 그래서 불연속점은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미분 불능점으로 처리를 합니다. 불연속점은 죄다 미분 불능이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뾰족해서는 안 되고 끊어져 있어도 안 돼. 그럼 결론적으로는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건데 자,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는 것 중에서도 접선 기울기가 이렇게 수직으로 나오는 거. 자, 이렇게 나오는 거를 기울기를 굳이 얘기하라고 하면 무한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기울기가 점점 커지다가 세워지니까. 자, 그래서 접선이 수직으로 나오는 것도 미분 불능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된 거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부드럽게 연결된 곡선은 자, 모두 미분 가능하다라고 하면 얘도 틀린 말이라는 거야. 부드럽게 연결된 곡선이면서 접선이 수직으로 나오지 않는 애들이 미분 가능합니다. 부드럽게 연결돼 있어도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연결돼 있는 거는 미분 불능점으로 들어가요. 이해됐지? 자, 넘어갈게요. 자, 뒤로 가서 그 미분 가능성을 따지는 두 번째 방법을 보기 전에 이 내용을 이해를 해야 돼. 이거 선생님 방학 때 한번 설명했던 건데 자, 여기에서 미분계수랑 도함수의 극한 얘는 다른 개념입니다. 자, 기호로 나타내면 미분계수는 당연히 이거야. 얘는 우미분계수, 얘는 좌미분계수가 되겠지. 자, 얘를 우리가 줄여서 쓰면 요약해서 약식으로 F'A 플러스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자, 여기 있는 얘랑 이거는 다른 개념입니다. 자, 얘가 의미하는 거는 도함수식을 구해서 거기에다가 A 플러스를 대입하는 건데
선생님 여기에다가 A 플러스 대입하면 그냥 이렇게 쓰면 되지 않냐? 아니죠. 자, 우리가 극한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x가 a로 갈 때 fx가 늘 fa로 나오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함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야? 연속이라고 부르는 거죠. 극한값 계산할 때 늘 함수값으로 나오는 거 아니잖아. 극한값이 함수값으로 같게 취급되는 거는 다항함수처럼 얘는 예쁜 함수들 있지. 걔네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극한값을 늘 함수값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는 얘의 극한을 얘 때려 넣어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F'A 플러스는 A에서의 우미분 계수거든. 다시 얘기하면 이 녀석의 함수값을 의미하는데 이 녀석의 극한과 이 녀석의 함수값이 늘 같다라는 보장이 없잖아. 그 모든 함수는 마찬가지잖아. 그치? 연속이어야지 얘네가 같은 거지.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얘는 항상 같은지 아닌지는 알 수 없다. 거짓입니다. 자, 그래서 미분계수랑 도함수의 극한은 다른 개념이다. 자, 그림으로 보여줄게요. 자, 여기 A가 있다라고 하면 우미분 계수만 볼게요. 1번. 자, 1번의 좌변 F'A 플러스를 선생님이 그림으로 나타내면 얘는 우미분 계수야. 우미분 계수는 A의 오른쪽의 점에서 A랑 연결하면서 이 점이 A를 향해서 한없이 다가왔을 때 기울기를 의미를 합니다. 그림 구조로 얘를 의미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선생님 다시 좀 더 왜곡해서 그림을 그리면 여기 A가 있으면 이게 의미하는 건 A의 오른쪽에서 A랑 연결하면서 점점 A 쪽으로 다가와서 기울기. 얘를 의미를 하는 거야. 자, 여기 있는 우변식 있지. 도함수의 극한. F'X를 구해서 얘를 X를 A 쪽으로 보낸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F'X가 접선 기울기. 임의의 점에서의 접선 기울기잖아. 얘는 접선이 아니죠. 그냥 얘는 어차피 선분 기울기인데 그게 얘 주변에 엄청 가까이 와서 극한에 결국엔 접선이 되는 거고 얘가 의미하는 거는 처음부터 접선을 그때 그 접선을 접점의 좌표를 점점 A 쪽으로 보내면서 접선을 그으라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얘는 의미하면 여기에서 접선 한번 그었다가 자, 이 점을 이쪽으로 당겨서 여기에서 또 접선 그어봤다가 점점 A 쪽으로 당겨가면서 처음부터 접선을 긋고 오는 상황입니다. 선생님 결론은 같잖아. 그 결론은 내가 예쁜 함수를 그어서 같은 거지. 내가 그냥 같아지는 함수를 그려놔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림으로 봤을 때 얘네가 전혀 다른 그림이라는 걸 인지를 해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얘는 처음부터 미분을 먼저 쳐버린 거야. 그러니까 미분을 쳤다라는 건 무슨 소리냐면 니네가 알고 있는 그 미분 공식 있지. x 3승이 fx면 3x 제곱이라고 이미 미분을 쳐버렸어. 그럼 미분을 쳤다라는 건 뭐냐면 이 모든 점에서의 접선 기울기를 이미 다 구해놨다라는 거야. 거기에다가 100 넣어보고 99 넣고 98 넣으면서 A 쪽으로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고 얘는 접선이 아니야. 그냥 여기 A랑 떨어진 점에서 얘네 둘의 선분 기울기를 계산하는데 이 점을 A 쪽으로 보내면서 계산하고 있는 그림으로 육안으로 봤을 때도 전혀 다른 구조를 나타내고 있는 그림이지만 이렇게 선생님이 예쁘게 그려놓은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는 결론은 같게 나오긴 한다. 근데 이게 늘 결론이 같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 얘네 둘의 노란색 그림과 그 다음에 파란색 그림의 극한이 도대체 언제는 같고 언제는 다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선생님이 가능한 케이스의 그래프를 죄다 거기다가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그림을 보면서 어떨 때는 얘네 둘의 목표 지점이 같아지고 어떨 때는 다르게 나오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미분 가능을 따지는 두 번째 방법이 완벽하게 이해가 될 거야. 자, 일단 첫 번째. 자, 여기 있는 이 녀석은 좌미분계수, 얘는 우미분계수. 이게 같으면 한 방에 쓸 수 있을 거고 얘는 도함수의 좌극한, 얘는 도함수의 우극한. 얘네를 그려볼 건데 자, 여기 있는 이 선생님 미리 A라는 점에서 접선을 하나 그어놨는데 니네 그림에는 안 그어져 있을 거야. 여기에서 이 접선을 대충 A 대략 아무데나 찍고 거기에서 접선 하나 그어놓고 여기 기울기를 M이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얘는 좌미분계수. 이거 부드럽게 연결된 거니까 굳이 설명 안 해도 되지? 얘 좌미분계수 M이고, 우미분계수 M이고, 그래서 미분계수 M이고. 자, 얘는 도함수의 자극한. 접선 그으면서 이쪽으로 와도 최종적으로 M이 될 거고, 얘도 M이 될 거고. 자, 두 번째 그림 볼게요. 여기 이렇게 꺾인 점을 A라고 둘 거고, 여기 왼쪽의 기울기는 N이라고 선생님이 표현을 하고, 오른쪽에 있는 이 기울기는 M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자, 그러면 A의 우미분계수, 오른쪽에서 얘랑 연결하면서 다가오면 M. 아, 우미분계수 밑에 써야죠, M. 자, 좌미분계수는 N. 자, 얘네가 서로 다르니까 없다, 미분계수는. 자, 도함수의 자극한, 여기서부터 접선을 그으면서 와. 똑같네, N. 자, 이미 여기서 접선을 그으면서 와. 똑같죠? M. 자, 세 번째 그림 보겠습니다. 거기 구멍 뚫린 데 있지? 그 다음에 X좌표는 A라고 두시고, 그 다음에 그 구멍 뚫린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여기는 구멍이 뚫려있기 때문에 미분 불능점이라서 문제에서 여기서 접선 기울기를, 딱 이 점에서 접선 기울기라는 건 없어. 얘는 구멍이 뚫려있으니까. 근데 얘가 구멍이 닫혀있다는 전자에서 얘 주변까지 왔을 때 접선을 선생님 표시를 한 거야. 자, 얘 기울기를 M이라고 이렇게 둘게요. 자, 밑에 것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도함수의 자극하는 이미 여기 전에서부터 접선을 긋고 오잖아. 접선을 이렇게 그으면서 얘가 의미하는 거는 A까지는 가지 않아. 항상 A 옆에 있지만 A에 한없이 다가가면서 계속 접선을 긋고 있으니까 얘가 A에 한없이 가까이 왔을 때 접선 기울기는 M을 향해서 가고 있겠죠. 도함수의 자극한 M, 도함수의 우극한 똑같은 이유로 M이라는 거 알겠지? 얘는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 A에서 뚫려 있지. 얘는 A에서 뚫려 있든 말든 이미 여기서 접선을 그으면서 A 쪽으로 한없이 가까이 오는 거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접선을 그을 수 있었다면 그 기울기를 향해서 다가가는 거고 오른쪽에서도 이미 접선을 그으면서 다가오는 거니까 얘 기울기는 M을 향해서 다가가는 거야. 이해됐죠? 자, 여기에서 좌미분계수, 미분계수는 중요한 게 얘랑 연결하는 거라 그랬지. 저기 구멍 뚫린 애랑 연결하는 거 아니야. A, FA니까 얘랑 얘 왼쪽에서 얘랑 연결하면서 이렇게 다가오는 겁니다. 완전 다른 그림이지. 그러니까 도함수의 극한이랑 미분계수는 같을 수도 있고 같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그래서 얘랑 연결하면서 다가와 급기야 얘 근방으로 왔을 때는 기울기가 음의 무한대가 되겠죠? 기울기 세워지잖아. 음수면서 세워지니까 음의 무한대. 자, 얘 우미분계수는 얘 오른쪽에서 얘랑 연결하면서 이렇게 다가오는 기울기의 극한은 양의 무한대가 되고 당연히 얘는 없겠죠. 자, 네 번째 그림 볼게요. 여기 왼쪽에서 이 직선, 접선의 기울기는 선생님이 N이라고 둘 거고 얘네는 접선이 안 그어져 있을 텐데 그어 N이라고 둘 거고 자, 이게 구멍 뚫린 옆에 직전에서 그은 이 기울기는 M이라고 이렇게 둘 겁니다. 자, 도함수의 극한은 바로 보이지? 왼쪽에서 접선 그으면서 다가와 N. 자, 오른쪽에서 접선 그으면서 A 쪽으로 다가와 M. 자, 그 다음에 좌미분계수 볼게요. 여기를 A라고 두는 거니까 좌미분계수는 여기 색칠되어 있는 거 보이지? 이 점이랑 연결하는 겁니다. 그럼 얘 왼쪽에서 얘랑 연결해. 가까이 오면서 연결해. 쭉 오다 보면 N 되네. 자, 우미분계수는 여기 오른쪽 점에서 얘랑 연결하는 거야. 얘랑 연결. 이렇게 연결해. 가까이 와, 연결. 더 가까이 와, 계속 연결하다 보면 얘는 양의 무한대. 여기는 없다라고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잘 보면 좌미분계수와 도함수의 자극한이 같죠, 얘는. 자, 우미분계수와 도함수의 우극한이 같은 그림, 1번 그림. 자, 여기는 미분계수는 없어. 당연히 뾰족하니까. 하지만 좌미분계수와
도함수의 좌극하는 같고 둘은 같죠? 자, 우미분 계수와 도함수의 우미분 계수가 같죠? 자, 얘는 다르지? 자, 얘는 우미분, 자미분 계수랑 도함수의 좌극하는 같지만 우미분 계수와 얘는 도함수의 우극하는 다르죠?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그러냐? 얘는 조금 특이사항이니까 얘를 빼고 여기 세 번째 그림까지 비교를 하면 얘가 이렇게 세워지는 이유는 뭐야? 얘가 구멍이 뚫려 있어도 도함수의 자극하는 여기서 그으면서 가기 때문에 여기 접선으로 가려고 하는데 얘가 구멍이 뚫려서 점이 탈락되어 있는 순간 얘랑 연결한 기울기는 무조건 세워진다고. 아, 그러면 이렇게 점이 탈락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처럼 잘 붙어 있어야 돼. 즉 다시 얘기해보면 어떤 함수이면 1번 그림이랑 2번 그림처럼 연속함수이면 뭐랑 좌미분 계수랑 좌미분 계수랑 도함수의 좌극한이 같은 거야. 좌미분 계수와 도함수의 좌극한이 같게 나온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 우미분 계수랑 도함수의 우극한이 같게 나온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내가 미분계수 계산은 쉽지 않아. 식이 복잡해질수록 내가 리미트 이거 귀찮잖아. x가 a로 갈 때 fx 빼기 fa 나누기 x 빼기 a를 계속 계산해야 돼. 미분계수, 미분 가능성을 확인할 때. 이거 막 빼서 나눠서 이걸 계속 확인해야 된다고. 근데 만약에 얘를 저렇게 확인 안 하고 이거 계산한 거에다가 a를 집어넣으면 얼마나 간단하겠어. 미분 때려서 대입만 해버리면 되는데. 근데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 거야. 그럼 이렇게 하고 싶을 때는 언제냐? 붙어 있을 때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미분 가능성을 따지는 기본 원리는 미분 가능성은 당연히 미분 계수의 정의로 따져야 돼. 근데 얘가 연속 함수잖아? 그럼 이거를 이값으로 따져도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계산이 엄청 간결해진다라는 거지. 근데 이게 연속 함수가 보장이 되지 않으면 얘네 값과 얘가 같다라고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미분 계수의 정의를 반드시 이용해서 미분 가능성을 따져야 된다라는 거. 이거 이해됐어? 자, 여기 불연속점 중에서도 얘 둘의 차이는 뭐냐면 얘가 색칠이 왼쪽 함수에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왼쪽 그림까지는 연속 함수라고 볼 수 있지. 얘 딱 왼쪽까지는. 그러니까 얘는 좌미분 계수랑 도함수의 자극하는 같게 나오는 거야. 근데 오른쪽 그림에 하필이면 함수값이 뚫려 있어 버렸기 때문에 얘네는 같지 않게 나오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참고로 얘가 끊어져 있어도 이런 상황에서는 좌미분 계수와 도함수의 자극하는 같다라는 것도 이해하고 있으면 좋지만 실제로 우리가 메인으로 쓰는 개념의 결론은 이거다. 연속일 때는 이 복잡한 계산 대신에 미분해서 숫자 집어넣어서 나는 걔를 미분계수로 대체해서 사용할 거라는 겁니다. 이해됐을까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가세요. 자, 학교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함수야. 자, 이렇게 우리가 구간별로 나누어져 있는 함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함수 fx가 이렇게 a를 기준으로 해서 함수식이 여러 개로 두 개로 쪼개져 있어. 자, 여기에서 선생님 문제를 그냥 개념을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얘는 fx, gx 자체는 문제되는 점이 없다라고 볼게요. 그래서 얘는 미분 가능, 미분 가능이야. 그러니까 여기 내부는 문제될 게 없는데 얘를 a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끊어놨기 때문에 a라는 지점은 조심해야지. 뭐를? 연속도 조심해야 되고 미분 가능도 조심해야지. 그러니까 대부분 문제에서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A에서 미분 가능성을 확인해. 또는 미분 가능하게 만들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그럼 얘를 미분 가능하게 만들 건데 내가 얘를 정의를 써서 하잖아? 그럼 진짜 복잡해. 정의 쓰면 이렇게 써야 돼. 얘는 H 프라임 A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해야 되잖아. 그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HX 마이너스 HA 나누기 X 빼기 A를 조사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럼 내가 이거를 조사를 하려면 리미트 x가 a보다 클 때랑 x가 a보다 작을 때 둘 다 계산해야 돼. a보다 클 때는 밑에 있는 식 얘는 gx를 사용해서 계산을 할 거고 함수값은 여기 등고 들어가 있으니까 ga로 사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얘는 x가 a보다 작을 때는
fx를 hx로 쓰고 여기 또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 또 fa가 아니에요. 얘는 fa가 아니라 여기 있는 함수 값은 등호가 밑에 있기 때문에 또 여기 있는 숫자로 사용해야 돼. 그래서 이거 막 정리해서 계산하고 얘 정리해서 계속 갖다라고 놔야 되거든. 얼마나 복잡하냐고. 근데 나는 조금 전에 배웠던 개념을 이용을 하면 이 연속성을 보장을 받으면 도함수의 극한이 미분계수를 대체한다라고 이렇게 뒀으니까 나는 위에 있는 저 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뭐부터 만든다? 연속부터 만들어 버린다. 위에 있는 식이 이렇게 써져 있죠. 자, 두 번째 방법은 나는 연속을 만든다. 위에 A 대입하고 밑에 A 대입해버리면 되죠. 연속을 만들고 아까 선생님이 얘네 함수는 각각 미분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그냥 극한값은 대입해서 계산해도 돼. 그래서 연속을 만들었으면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어? 도함수 미분 때려서 대입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나는 얘네를 각각 구간별로 미분해. 프라임 x, g 프라임 x.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 구간별 함수 미분할 때는 등호 삭제하셔야 돼요. 여기 있는 구간에 등호는 빼고 써야 돼. 상식이야. 등호 넣는 순간 거기서부터 서술형 점수 하나도 못 받아. 이거 배점 나오면 어디 배점이 크겠어? 밑에 배점이 크겠지 당연히. 근데 여기 등호 넣는 순간 점수 못 받는다고. 이해됐지? 여기 등호 넣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미분계수를 얘로 계산하라는 건데 우리는 지금 미분계수를 같게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등호 넣어버리면 안 되잖아. 구간별 함수의 경계 지점은 무조건 등호 빼는 겁니다. 야, 함수 값을 얘로 계산한다라고 해서 미분계수도 얘로 계산하는 건 아니잖아. 그치? 자, 그래서 등호 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여기 A 대입한 거랑 여기 A 대입한 게 같다라고 두시면 됩니다. 이해됐나요? 이런 식으로 계산하려면 반드시 뭐부터 들어가야 돼? 연속부터 들어가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미분 가능성을 판단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야. 아니, 크게 세 가지입니다. 1번 그래프. 근데 이거는 그렇게 많진 않아. 근데 그래프 주어지는 거는 누구나 다 풀 수 있게 주어져. 뭐 이런 거 주어지겠지. 이거 뭐 꼭 그려야 돼? 봐도 미분 불능이라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굳이 정의 쓰고 이럴 필요 없잖아. 내가 내 눈에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는 그냥 그래프에서 확인하면 돼. 자, 두 번째, 미분계수의 정의. 자, 얘는 주로 서술형에서 요구할 때 쓰거나 아니면 함수식이 아예 식이 주어져 있지 않아서 도함수를 구할 수 없을 때 도함수를 구하려면 뭐 식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얘가 x제곱인지 x3승인지 알아야 뭐 도함수를 구할 거 아니야. 도함수를 구할 수 없을 때 식을 모를 때야. 그때 미분계수 정의로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연속 먼저야. 이거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돼. 연속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도함수식 구해서 미분 때려서 거기에 숫자 대입해서 비교. 크게 이 세 가지 방법이야. 이해됐지? 특히 구간별 함수는 얘로 무조건 풀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이 녀석은 어디서 굉장히 많이 봤죠? FG, F'G, AA. 얘 넘겨서 fx 빼기 gx. 미적분의 일단 핵심은 어려운 문제를 잘 풀려면 선생님이 차함수를 얼마나 잘 다루는지가 핵심이야. 잊을만 하면 나오죠, 차함수는. 자, hx라고 두면 자, 얘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 ha가 0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고 얘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h'a가 0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죠. 자, 얘를 그림으로 해석하면 뭘 의미를 합니까? 얘는 x축에 a, 0을 지나는데 거기에서 접선 기울기가 0이다 라는 거니까 hx라는 그래프가 x는 a에서 x축과 접한다 라고도 읽을 줄 아셔야 됩니다. 이해됐어요? 네, 이렇게 차함수로 해서 푸는 건 선생님 다음에 할 거고 오늘은 일단 이 풀이까지만 문제에 적용을 해볼 거예요. 자, 뒤로 넘어갑시다. 문제 17번. 자, 3차 함수 fx가 주어져 있고 자, gx를 구간별 함수로 정의를 했습니다.
자, 함수 fx가 3차 함수죠. 미분 가능하고, 뭐 3차 함수를 뭐 요리조리 변형해 놨으니까 얘도 미분 가능하지. 뭐 최소한 절대값 가우스 이런 건 없잖아. 자, k를 기준으로 끊어놨으니까 이 gx 함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게 하려면 x에는 k만 관찰하면 되겠죠. 나머지 점은 문제될 지점이 전혀 없지. 자, 미분 가능하게 해주는 모든 실수 k의 값의 합을 구하여라. 1번. 자, 구간별 함수로 나와 있으니까 연속으로 만들고 뭐 한다? 미분 때려서 숫자 대입한다. 자, 연속으로 만들려면 위에 있는 식에 k 대입한 거랑 아래쪽에 있는 식에 k 대입하면 얘는 자동으로 이미 붙어 있네. 자, 도함수의 극한을 비교를 할 거니까 구간별로 미분을 하되, 자, 구간별 함수 미분할 때 뭐는 뺀다? 구간의 등호는 모두 삭제하는 겁니다. 자, 위에 있는 식 미분하면 f'x예요. 자, 이 방법을 쓰려면 미분을 일단 잘 해야 돼. 자, 미적분 2를 지금 내신 따면에 하고 있는 친구들은 잘 할 거고 방학 때 나랑 수업한 친구들도 선생님이 얘기를 했겠지만, 자, 일단은 우리가 미분을 할 때 여기 안에가 함수식 안에가 x가 아니라 여기 x에 관한 식이 들어와 있을 때는 이 안에 있는 함수, 속함수라고 부르죠. 속에 들어가 있는 함수 미분한 것까지 한 번 더 곱해주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야 돼. 이것까지는 해야 우리가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fx 제곱이 있어. 자, 이 식 미분하면 어떻게 쓰는 거예요? f'x 제곱으로 끝내면 안 되지. 옆에 2x 곱하는 거라고. 자, 만약에 내가 y는 f3x라고 되어 있어. 자, 이 식 미분하면 f'3x라고 쓰면 안 돼. 곱하기 3까지 해야 돼. 일단 요 정도 미분까지는 해야 내가 객관식에서 로피탈 정리를 쓰던 뭘 쓰던 오답 없이 잘 끄집어낼 수 있을 거야. 이 정도 미분은 들어가야 돼. 자, 그러면 여기 있는 함수식 밑에 거 미분하면 f'이라고 쓰고 여기 안에가 x가 아니잖아. 함수식 가로 안에가 x가 아니면 걔만 한 번 더 미분해서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 한 번 더 미분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곱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에다가 내가 도함수 극한 비교할 거니까 위에다가 k 대입하고 밑에다가 k 대입하면 마이너스 f'k죠. 자, 따라서 f'k는 얼마다? 0 된다. 자, 제 미분에서 0 되는 x값을 다 답으로 쓰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엄밀히 따지면 이 미분 방법은 엄밀히 따지면 미적분 2 내용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냈을 때 이거는 단원이 아니지 않냐 라고 해도 이 풀이가 아닌 다른 풀이가 있기 때문에 얘는 미적분 1 내용으로도 해결할 수 있어. 두 번째 방법은 그래프의 성질을 이용을 한다. 자, 밑에 있는 여기 있는 이 그래프 있죠? 자, 이 그래프는 y는 fx라는 그래프를 어떻게 해놓은 거예요? 뭘 속삭이고 있어? 접었지. 어디로 접었어? x는 k로 접었지? 얘는 x는 k로 선대칭 시켜놓은 그래프죠. 1학년 내용이니까 부연 설명 안 해도 되겠지. 자, 여기에서 x는 k를 기준으로 해서 자, k의 오른쪽에 그냥 임의대로 그리겠습니다. fx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라고 하면 k의 왼쪽 그래프는 fx 그래프를 x는 k로 선대칭 시켜서 이렇게 그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그림을 가로선으로 접어 올려도 기울기 부호는 바뀌고 세로선으로 접어도 기울기 부호는 바뀌어. 그러니까 여기 접선 기울기는 여기 세로선으로 접으면서 기울기 부호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기울기가 플러스면 얘는 마이너스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야. 기울기 부호가 바뀔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근데 바뀌면 안 된대. 뾰족한 점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 접었는데도 부호를 바꾸는데도 안 바뀌는 값은 0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함수 fx가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여기에서 접선 기울기가 0이 되게 이렇게 생긴 거지. 그러니까 너를 접어도 어차피 0 되는 거니까 부드럽게 접히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제는 한번 경험했으면
어떤 함수를 접어. 세로선으로 접었는데 뾰족하지 않대. 그렇다라는 거는 거기서 접선 기울기가 0이라는 거야. 자, 내가 어떤 함수를 x축 혹은 y는 a 어디론가 얘를 접어. 얘를 접는데 뾰족하지 않다고 뾰족한데 뾰족하지 않다고 걔는 접하고 있었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야. 이해됐지? 그러면 얘는 결국에 여기에서 접선 기울기가 0이어야지만 가능하다라고 해서 얘를 미적분 원답게 푸는 거는 2번 풀이. 근데 내가 미분을 잘하면 이 미적분 원을 살짝 벗어나도 연산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다. 자, 문제 18번. 자, 함수 fx는 식으로 다 주어져 있죠. 자, 2차 함수 정도 되니까 그림이랑 같이 병행하면서 볼게요. 내가 그림을 잘 관찰하면 빨리빨리 캐치해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미적분 원을 하는데 그림 그리는 거를 두려워하면 안 돼. 자, x가 0보다 작으면 꼭지점 좌표가 마이너스 1,1인 2차 함수 y절편은 1 나오죠. 자, x가 0보다 크면 꼭지점 좌표가 0,2니까 얘 우미분계수는 0으로 출발해서 이렇게. 자, 얘네 둘은 2차 함수의 최고창의 개수가 같기 때문에 얘네 둘은 무조건 평행이동시켜서 겹치죠. 이런 거는 1학년 때 배우는 거지. 2차 함수는 2차항의 개수가 같으면 무조건 평행이동으로 완벽하게 겹쳐집니다. 자, 그러면 두 그래프는 내가 변형하지 않아도 2차 함수의 평행이동은 꼭지점만 확인해도 알 수 있겠죠. 얘네 둘은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얘를 이동을 시키면 얘네는 무조건 완벽하게 겹치는 함수다. 자, 이거 두 개를 합쳐서 이 함수가 fx예요. fx는 이미 뭐를 가지고 있어요? 미분 불능점을 가지고 있다. 0에서. 그래서 gx라고 함수를 새롭게 만드는데 k의 왼쪽에는 fx 그림을 그대로 사용하지만 k의 오른쪽에서는 fx를 사용하지 않고 그 fx를 살짝 평행이동시켜서 다시 만들었대. 자, 그랬을 때 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게 만들어 봐라 라고 주어져 있지. 자, 내가 그림에서 바로 얘를 k를 어디에 두고 얘를 옮겨야지만 같아질까가 안 보이면 일단 식으로 좀 정돈을 하고 그거를 그림에서 같이 병행하면서 찾으면 돼. 자, 그래서 지금 바로는 어떻게 잘라내야 될지 모르겠으면 구간별 함수니까 일단 연속으로 먼저 만들어주고 도함수 극한 비교해서 나온 식이랑 같이 비교하면서 관찰을 할 겁니다. 자, 위에 있는 식에 K 대입한 거랑 밑에 있는 식에 K 대입한 게 같다라고 두면 될 거고, 자, 두 번째는 도함수의 극한 비교를 할 겁니다. 자, 위에 있는 식 미분해서 K 대입. 요 정도는 바로 할 수 있죠. 자, 밑에 있는 식 미분하면 얘는 사라질 거고, 얘 미분하고 안에 있는 거 미분해서 곱해봤자 1이니까 F 프라임 X 빼기 A인데 거기에 K 대입하면 이렇게. 자, 여기에서 A, B, K 다 정수입니다. 그럼 여기서 잘 보면 일단은 이거를 해석하기가 더 쉽지. 얘보다. 미지수가 최소한 얘는 하나 적잖아. 그럼 여기 있는 F라는 그래프에서 접선 기울기가 같은 점이 어디서 생기는지를 살펴보면 돼. 자, 일단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이랑 같은 기울기를 가지는 또 다른 점은 없죠. 그치? 얘랑 같은 기울기를 가지는 점이 없잖아. 만약에 내가 얘랑 같은 기울기를 가지는 점은 자기 자신 말고는 오른쪽에는 없지. 오른쪽에는 다 기울기가 양수인 애들밖에 없으니까. 자, 얘랑 같은 기울기를 가지는 점은 여기 있죠. 아, 그래서 일단은 얘네 둘의 관계는 이 두 점의 관계에 일단 해당한다. 둘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1, 하나가 0이면 밑에 있는 식은 만족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데도 무수히 많죠. 얘랑 같은 기울기를 가지는 게 여기에 있지. 하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A, B, K가 정수야. 여기 X좌표가 다 정수거든. 근데 여기가 딱 또 운이 좋게 마이너스 1이네. 그러면 이 점과 이 점 사이에는 뭐가 없어? 정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는 살필 필요가 없어. 이해됐지?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점 중에서 그 다음 정수가 여기 0이죠. 그러면 여기 하나가 여기 0에 놓여있다. 그럼 기울기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랑 같은 기울기를 가지는 게 여기에서 1에서 있지. 얘 평행이동 시킨 게 얘라며.
그럼 이 점이 흰색 입장에서 꼭지점에서 한 칸 떨어져 있는 점이니까 얘랑 같은 기울기를 가지는 거는 노란색에서도 꼭지점에서 한 칸 한 칸 떨어진 여기 1, 얼마가 되겠어요? 계산 안 해봐도 1,3이라고. 집어넣어봐도 되고 1,3. 여기에서 이렇게 갔죠. 두 가지 케이스가 생기겠네. 얘네 관계는 이렇게 해서 기울기가 같거나 이렇게 해서 기울기가 같은 거야. 더 이상은 없습니다. 더 이상 오른쪽으로 가면 얘랑 같은 기울기를 가지는 애가 두 개가 생기진 않아. 그래서 이 관계밖에 없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상황. 자, 첫 번째 상황은 그러면 여기 두 개 점 중에 누가 K가 될 건지를 일단은 정하는데 만약에 여기 있는 이 점이 K잖아? 그러면 나는 여기까지는 이 그래프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남아있는 이 그래프를 내가 어떻게 해서 평행이동시켜서 부드럽게 연결되게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남아있는 이 그래프랑 여기까지 사용하고 여기에서 달라붙어서 부드럽게 연결될 수 있는 거 이 노란색 그래프가 그대로 와야지. 왜냐면 얘랑 같은 기울기를 가지는 얘밖에 없으니까. 이해됐어요? 엄원대를 뜯어 붙이면 안 되겠지. 내가 K까지 얘를 사용을 하면 K의 왼쪽에서 K의 오른쪽은 fx를 이동시켜서 붙여서 만들으라는 거잖아. 이동시켜서 붙였을 때 얘랑 연결되려면 당연히 기울기가 같은 그래서 미리 찾아놓은 거 아니야? 이 점이 이쪽으로 오게 이동시켜서 만들어주면 되겠지. 그러면 1번 K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여기 K의 오른쪽은 이 노란색 그래프 이 점이 이쪽으로 이동이 되게 할 거야. 자, 밑에 있는 이 그래프는 fx라는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시켜야 돼. 자, 이 점이 이쪽으로 이동돼서 붙으려면 왼쪽으로 한 칸, 밑으로 한 칸 와야 되니까 a값 마이너스 1, b의 값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이렇게 또 기울기가 같이 이 관계에 놓여 있는 거. 그럼 여기 두 번째 케이스에서도 얘가 K거나 얘가 K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일단 얘는 절대 K가 되면 안 돼. 얘가 K잖아? 그럼 얘 왼쪽까지는 이 그림 다 사용할 거거든? 그러면 얘 왼쪽에서 이미 미분 불능점이 내부에 들어와 버리잖아. 그러니까 K는 절대 얘가 될 수 없어. 그럼 당연히 K의 값은 뭐가 되는 거냐면 0이 되는 거야. 그럼 내가 K의 값이 0이 되면 0까지는 너 그림을 그대로 사용하겠다라는 거지. 그럼 0의 오른쪽은 이 그림을 뜯어다 붙일 건데 당연히 얘 기울기가 이걸로 끝났으니까 얘랑 똑같은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녀석의 오른쪽 그림을 뜯어다가 여기다 붙이면 된다고. 그럼 결국에 이 1,3이라는 점이 이쪽으로 이동해야 되는 거니까 얘가 왼쪽으로 한 칸, 밑으로 한 칸 내려와야 돼서 역시 A는 마이너스 1, B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얘네를 다 더했을 때 나오는 값이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2가 나와서 여기 있는 값을 모두 구하라 그랬으니까 두 개가 다 답이 되겠죠. 자, 문제 19번. 자,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미분 가능할 때 a, b를 구하라고 나와 있고 자, 가번에 주어져 있는 식은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만 사용할 수 있대요. 자, 그 다음에 나번에 주어져 있는 식은 뭐라고 나와 있어? 주기함수라고 나와 있지. 자, 이 주기함수의 미분 가능성. 그냥 간단합니다. 1번 주기 내부. 한 주기 내부에 뾰족점 있는지 없는지 관찰은 습관이야. 얘는 없죠? 한 주기 안에서는 다항함수를 그리니까. 일단 이게 기본 습관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기의 양 끝점 관찰하면 돼. 자, 두 주기의 양 끝점을 각각 A랑 B라고 하면 여기 양 끝점에서 함수값 동일해야 되고 그래야 연결해서 붙을 거 아니야? 함수값 동일해야 되고 양 끝점의 미분 개수도 당연히 같아야지 연결이 되겠죠. 만약에 한 주기 안에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 그럼 얘를 이어 붙이면 연속은 되겠지만 뾰족점이 생겨버리지. 왜? 여기 이어 붙이는 이 점의 기울기가 여기서 땡겨온 거거든. 그러니까 주기의 시작점과 끝점의 부호의 기울기의 부호가 달라버리면 안 돼. 기울기가 무조건 부호뿐만 아니라 값도 똑같이 나와야지 부드럽게 연결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아주 간단하지.
주기 내부는 문제가 없으니까 주기의 양 끝점 여기에 마이너스 1 대입한 거랑 3 대입한 게 같다 식 하나. 자, 미분에서 마이너스 1 대입한 거랑 미분에서 3 대입한 게 같다. 산수입니다. 산수. 계산은 생략할게요. 자, 뒤로 가서 20번. 자, 풀이는 일단 첫 번째 방법으로만 해가지고 오시면 돼요. 연속 확인하고 도함수 극한 비교하는 것은 식만 써줄게. 자, 여기에서 1을 기준으로 해서 얘는 4, 그 다음에 얘는 C, fx 이렇게 주어져 있어. 자, 구간별로 함수가 주어져 있고 여기 문제에서 연속이 미분 가능하게 만들어라 라고 했으니까 일단 연속성부터 확인해야죠. 그러면 여기에 1 대입하면 서로 같다. 그 다음에 K 대입하면 같다. 식 하나.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비교하면 돼? 연속했으니까 도함수 극한 비교. 그럼 얘는 구간별로 미분하면 0. 자, 얘는 미분하면 F'X. 밑에 있는 식 미분하면 0. 그래서 여기 두 군데에 1 대입하면 같다. 그 다음에 여기 K 대입하고 여기 K 대입하면 같다. 라고 이렇게 두시면 돼요. 자, 주어져 있는 식에 미정계수가 딸랑 2개밖에 없고 어차피 찾아야 되는 게 A, B를 찾아야 되니까 그냥 저 상태에다가 그냥 대입하는 게 제일 빠르겠지, 얘는. 다른 스킬을 쓰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이 상태로 바로 이렇게 찾는 게 아마 빠를 겁니다. 자, 나중에는 그래프 특징을 이용해서 얘는 1 전까지는 지금 4라는 상수함수,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3차함수야. 그 다음에 K의 오른쪽에서는 C라는 상수함수. 자, 그러면 여기에 3차함수 붙여야 되는데 얘 좌미분 계수가 0이니까 여기 와야 되는 거는 3차함수 중에서 접선기울기가 0인 점. 여기도 접선기울기가 0인 점. 그러면 얘 그래프는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 문제가 여기에 이 식의 미정계수를 아예 안 알려주고 여기 숫자를 알려줬다라고 하면 여기 비율 관계 쓰면 여기 좌표들이 나오니까 이때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 그래프 성질 이용해서 여기 높이를 기준으로 해서 중근, 근하나 이렇게씩 세우는 게 훨씬 더 편한데 얘는 여기 미정계수를 사실 2개 알려준 것 같지만 더 알려줬어. 상수항도 0이라고 알려주고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최고창의 개수도 알려주고 있으니까 진짜 많이 알려준 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문제에서 제시한 대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에서 문제를 조금 바꿔서 여기를 예를 들어서 3이라고 두고 fx는 그냥 최고창의 개수만 이렇게 알려줬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미 미정계수가 3개 생겨. 그럼 내가 이렇게 해서 풀 때 여기에서 이미 연산이 좀 많이 길어져. 그 문자 3개짜리 연립해야 되거든. 이랬을 때는 이렇게 잡고 여기 비율 관계 때려서 여기 4라고 잡고 이 함수 fx식을 여기 높이 4를 이용해서 x 빼기 1의 제곱, x 빼기 4에 더하기 4라고 이렇게 바로 세워버리는 거죠. 그럼 미정계수 하나도 사용 안 하고 식 바로 세워버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조건이 어떻게 주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야. 만약에 이렇게 조금 조건을 달리 했는데 이렇게 풀고 앉아있다. 그러면 남들 한 5초 안에 풀고 넘어가는 거 혼자 아마 쌩 노가다를 하고 있을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풀이 방법을 잘 꺼내야 돼. 자, 그 21번 볼게요. 자, 21번도 구간별 함수 주어져 있지.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게 해라 라고 주어져 있어. 얘도 여기 함수식은 아예 다 대놓고 나와 있잖아. 그래서 얘도 그냥 기본 연속성 확인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 a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a 대입하면 같다. 그러면 a 넣어서 같다라고 하고 f 넘기면 2fa는 m이다 나오는 거니까 fa는 2분의 m이다. 자, 마찬가지로 밑에 b 대입해서 같다라고 하면 fb는 b 대입해서 이쪽으로 오고 넘어가면 2분의 m-n이다. 자, 이거 했으면 도함수 극한 비교. 자, 위에 거 미분하면 f'x, 얘는 마이너스 f'x, f'x. 그냥 기본 미분이죠. 자, 위에 있는 식 두 군데에는 a 대입해서 같다라고 해서 넘기면 f'a는 0이다 라고 나오고 자, 밑에 있는 식도 b 대입해서 같다라고 하면 f'b는 0이다 라고 나오니까 여기에서 a랑 b는 도함수의 두 근인 거야. 그래서 그냥 미분해버리면
A, B 나올까? 당연히 A보다 B가 작겠죠. 그래서 저거 미분해서 0 되는 값 찾으면 그냥 A, B가 바로 나오고 그거 저기 함수식도 미정계수가 없잖아. 대입하면 M이랑 N이 바로 나와. 그래서 얘는 그냥 기본 연속 확인하고 연산으로 밀어붙이는 게 제일 간단합니다. 자, 뒤로 가서 문제 22번. 자, 함수 fx가 주어져 있고 최고창의 개수가 1은 3차 함수야. 자, 구간별로 식이 이렇게 정리돼 있지. 자, 역시 연속성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식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고 얘는 계산까지 같이 해볼게요. 계산을 많이 틀려올 것 같아서. 자, 밑에 있는 식에다가도 마이너스 1 대입해서 같다. 자, 그러면 넘기면 f-1은 2분의 a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네. 자, 두 번째 2 대입해서 같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f2 빼기 4 더하기 a.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식에다가도 2 대입하면 f2 더하기 4 더하기 b. 자, 얘 이쪽으로 넘기면 2f2 되고, 자, 왼쪽으로 넘기면 a 빼기 b 빼기 8 되나요? 자, 그래서 f2의 값은 2분의 a 빼기 b 빼기 8이다. 자, 이 f2의 값이 문제에서 밑에 보면 6이라고 주어져 있네요. 자, 그러면 a-b의 관계식이 나오지. a-b는 얼마다? 20이다. 자, 연속 만들었으니까 두 번째 도함수의 극한. f'(x) 더하기 2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2x. 자, 마지막 식은 f'(x) 더하기 2죠. 자, 구간별 함수 미분할 때 등호 삭제야. 구간에 절대 등호 쓰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자, 해놓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같다. f' 마이너스 1 플러스 2랑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플러스 2. 자, 따라서 f' 마이너스 1은 0이다. 자, 2 대입하면 같다. 마이너스 f' 2 빼기 4. 그 다음에 f' 2 더하기 2. 자, 넘기면 2f'2가 6이니까 마이너스 6인가요?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지. 자, 정리된 거 옆에다가 몰아서 쓸게요. 자, 여기까지 구했으면 우리가 실제로 지금 여기에서 G1이랑 G3을 구하려면 여기에 1 대입하고 여기에 3 대입해야 되니까 우리는 뭐를 찾아야 돼? A랑 B의 값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도 찾아야 돼? fx식도 찾아야 되는 상황이지. 자, fx식 세우는 거 볼게요. 자, 방학 때 선생님이랑 수업했던 친구들은 아마 기억을 할 텐데 자, 우리는 어떤 함수식을 세울 때 가장 많이 하는 거는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식 세우는 거지. 근데 미적분 원을 잘 하려면 어떤 함수식을 x 빼기 a에 대한 내림차순으로도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죠. 자, 예를 들어서 f0이 1이고 f'0의 값이 2다.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fx식 어떻게 세워? 그냥 3차식이라고 둘게요. 최고창의 개수는 1이라고 두고 fx는 3차식이고 최고창의 개수는 1이라고 두겠습니다. 그럼 얘는 x 3승에 x제곱의 개수는 몰라. 1차항의 개수는 2고 상수항은 1이다. 이렇게 바로 세우는 거지. 얘가 1차항의 개수라는 거 알고 있지? 미분해서 0 대입하면 1차항의 개수만 남으니까. 자,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조건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 f3의 값이 1이야. f'3의 값이 2다. 라고 주어져 있다. 어떤 상황이에요? 이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3만큼 평행이동시킨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아?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함수를 오른쪽으로 3만큼 평행이동시키면 옆으로 3만큼 가면 얘는 함수값도 똑같고 기울기도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 함수를 오른쪽으로 3칸 평행이동시켰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여기 있는 x 대신에 x 빼기 3, x 빼기 3, x 빼기 3이라고 집어넣으면 돼. 근데 이거를 매번 평행이동을 생각하면서 할 수가 없으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동일 함수값에 대한 동일 x 좌표에 대한 함수값과 미분계수의 값이 주어져 있으면 누구를 타겟으로 해서 x 빼기 3이라는 녀석을 한 글자로 타겟으로 해서 이 녀석의 내림차순으로씩 세운다라고 했었지. 기억나요? 그러면 얘에 대한 내림차순으로씩 세우면 x 빼기 3의 제곱 똑같아. 여기를 t라고만 생각하면 돼. 자, x제곱의 개수는 몰라. 2차항의 개수는 모르니까 p. 그 다음에 얘가 뭐라고? 미분계수의 값이 1차항의 개수라고. 그래서 x 빼기 3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했을 때 1차항의 개수가 2. 그 다음에 상수항은 1. 이렇게씩 세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 조건에서 이게 다 주어져 있어. 이 조건도 있고 이 조건도 있어. 그러면 뭐 쓰는 거야? 얘 써야지. 조건이 얘도 있고 얘도 있으면 당연히 얘로씩 세워야 되는 게 정상 아니야? 근데 이 조건이 없어. 조건이 얘밖에 없어. 그러면 얘를 가지고 이렇게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해서 숫자 때려 넣으면 미정계수 3개 써야 돼. 근데 얘는 미정계수 하나밖에 안 쓰잖아. 그리고 이거 미분도 되게 쉬워. 뭐야 이거 왜 제곱이야? 이거 미분도 아주 깔끔해요. 그냥 하나씩 내려서 미분 치면 돼. 그리고 숫자 대입해도 여기 다 똑같은 숫자거든. 그러니까 연산도 되게 쉬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문제 낸 사람은 fx에 대한 정리가 전혀 없죠. 자, 우리가 여기에서 f-1의 함수값과 그 다음에 -1에서의 미분계수의 값을 아니까 나는 여기에서 함수 fx의 식을 세울 때 이 함수 fx는 뭐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식을 세운다? x 플러스 1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식을 세운다. 그럼 식 세웁니다. fx는 x 빼기 1의 3승, 최고차항의 개수는 1이라고 나와 있어. 자, 2차항의 개수는 몰라요. p. 자, 이 미분계수 값이 뭐다? 1차항의 개수다. 1차항의 개수 0이래. 그럼 사라지잖아. 얼마나 간단해. 자, 그 다음에 상수항은 얼마예요? 2분의 a 플러스 1이다. 라고 이렇게 만들어져. 자, 여기에서 일단은 FE가 6이라 그랬으니까 여기에 2를 집어 넣읍시다. FE가 6이라 그랬으니까 여기 2 집어넣으면 1, 2 집어넣으면 P 더하기 2분의 A 더하기 1은 6이다. 자, 이제 미분할게요. 3x 빼기 1의 제곱 2p x 빼기 1이야. 자, 여기에다가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이래. 여기 또 2 집어넣어. 3. 여기 2 집어넣으면 2p. 자, 얘가 얼마라는 거야? 마이너스 왜? x. 아, 플러스 1이야? 얘 왜 갑자기 마이너스로 바뀌네? x 플러스 1로 바꾸세요. 고마워. 자고 있는 줄 알았더니 안 자고 있었네. 자, fx 플러스 1로 바꾸고 자, 여기에다가 2 다시 집어넣읍시다. 그러면 27. 그러면 9p 더하기 2분의 a 더하기 1은 6이다. 자, 미분한 식에다가도 2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2 집어넣으면 27인가? 여기 2 집어넣으면 6p인가요? 자, 얘가 마이너스 3이다. 자, p는 얼마죠? 마이너스 5네요. 자, p 마이너스 5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집어넣겠습니다. 27 마이너스 45 더하기 2분의 a 플러스 1은 얼마다? 6이다 라고 나와. 그러면 여기 계산하면 a의 값 나오겠지.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8? 그럼 여기 넘어가면 24? 그러면 48? a 47? a 47 나오네요. 자, a 47 나왔으니까 아까 여기 a, b 관계식 있지? 내가 지워버렸나? 이거 정리한 게 12, 20. a에서 b를 뺀 게 20이야. 자, 그러면 저기에 집어넣으면 b의 값은 27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함수 fx식도 나오고 자, fx는 최종적으로 p에다가는 마이너스 5를 집어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a에 47 집어넣으면 48의 절반이니까 여기 24 해서 fx식 완성. 여기에 a, b 나왔으니까 나머지는 진짜 기본 연산이야. 집어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4차 함수 fx가 주어져 있죠. 자, 여기에서 gx식은 fx를 x제곱 빼기 4로 나눴을 때는 x에 뿔마 2는 집어넣지 말래. 자, x에다가 뿔마 2는 얘로 계산하래.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식이 아니지. 값이죠, 값. 2일 때랑 마이너스 2일 때만 딱 사용하는 값인 거야. 자, 함수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뭐 만들어야 돼? 연속이 되게 만들어야지. 그럼 연속이 되게 만들려면 여기 있는 극한값이 존재하게 만들어줘야죠. 그럼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분모 0되니까 어디에서? 뿔마 2에서 분모 0되니까 분자도 뿔마 2에서 0되는 함수여야 극한값이 존재하겠죠. 그러면 위에 있는 녀석도 x 빼기 2랑 x 플러스 2를 인수로 갖고 있는 함수여야 돼서 식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자, 얘가 4차식이라 그랬어. 여기 뒤에 있는 남아있는 2차식의 정체는 알 수 없으니까 kx라고 이렇게 두겠습니다. 자, 집어넣고 gx식 정돈할게요. 자, 약분해서 얘는 kx. x가 2가 아니고 x가 마이너스 2가 아닐 때. 자, 그 다음에 x가 2일 때는 여기에 2 대입해서 마이너스 2 플러스 a라는 값으로 사용을 할 거고, 자,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2일 때는 역시 저기에 대입하면 2 플러스 a로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x가 2로 가면 fx 0으로 가죠. 그래서 얘도 0으로 가야 돼서 우리는 g2의 값이 3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g2의 값이 3이라는 소리는 얘가 지금 3 돼야 된다는 소리거든. 그러면 a의 값은 얼마로 나와? 5라고 나올 거고, 그 a의 값 5를 여기에 집어넣으면 얘는 7까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해야 되는데, 얘는 잘 보면 이 gx라는 녀석은 얘는 2차식이죠. x가 마이너스 2랑 2가 아닐 때는 어떤 2차 함수를 사용한대. 그 다음에 x가 2랑 마이너스 2에서는 함수값을 3, 7로 둔대. 자, 2가 어디 있고 마이너스 2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 여기에서 함수값은 3과 7을 사용하는데 얘는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그 함수값이 당연히 이렇게 그려지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함수값은 당연히 여기 놓여 있겠지. 여기 있는 함수값도 당연히 여기 놓여 있겠죠. 다시 얘기해 보면 여기 있는 이 점은 어차피 다 여기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연속이어야 된다며.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 있는 이 함수값도 여기에 이 높이에 놓여 있어야지 얘는 기본적으로 연속이 만들어지겠지. 그러면 결국에는 식을 이렇게 따로 쓸 필요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어차피 이 점은 여기 대입해도 똑같이 나온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연속이니까 여기 있는 이 2차 함수에다가도 함수값이 2니까 이 녀석의 극한값도 당연히 3이 나와야 되고 이 녀석의 마이너스 2에서의 극한값도 7이 나오는 거니까 얘는 굳이 이렇게 따로 쓸 필요 없이 그냥 gx는 하나의 2차 함수로 정리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 그 2차 함수는 어디를 지나는 거야? 2,3이랑 마이너스 2,7을 지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2차 함수, 얘가 곧 gx가 되는 거예요. 이 2차 함수가. 이해됐어요? 자, 근데 얘가 2,3을 지나고 여기는 마이너스 2,7을 지난다라고 되는 겁니다. kx가 곧 gx랑 똑같다. 그러면 우리는 아까 fx라는 식을 내가 x제곱 마이너스 4의 kx라고 둔 건데 그 kx가 곧 gx랑 같은 함수가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구해야 되는 최종적인 극한은 뭐만 찾으면 되는 거야? gx만 찾으면 끝나는 거네. 위에 있는 거는 gx 빼기 3이고 밑에 있는 식은 x제곱 빼기 4의 kx. 근데 그 kx가 gx니까 얘는 gx. 결국에 gx만 찾으면 얘는 끝. 그냥 계산만 하면 돼. 근데 gx가 얘라고. 이거 식 어떻게 세우는 거라고 했어? 어떤 곡선식을 세울 건데 곡선 위에 점 2개가 보이면 그 두 점을 지나는 직선과의 관계성으로 식 세운다. 중요하다. 내가 방학 때 엄청 강조한 거야. 곡선 위에 점 2개가 보이면 그 두 점을 지나는 직선과의 관계, 걔를 줄여서 차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관계로 식을 세우는 거고, 차함수로 식을 세운다라는 거는 두 녀석의 교점을 근으로 하는 방정식을 세운다라는 거랑 같은 말이야. 자, 여기 있는 이 직선은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죠. 두 점 보면. 2 대입해서 3 나와야 되는 거니까 여기는 5가 되겠지.
그러면 나는 gx식은 누구랑 얘와의 관계로 세운다. 그러면 얘와의 관계식을 여기다가 쓰는 거고 그 관계식을 우리는 다른 말로 차함수라고 얘기한다라고 했었고 여기에는 뭐를 쓰는 거야? 누구랑 맺은 관계인지 그 상대 함수를 여기에다가 써주는 겁니다. 자, 차함수로 식을 세운다라는 거는 교점을 근으로 하는 방정식을 쓴다라는 거랑 같은 말이에요. 더 이상 자세히는 못해줘. 방학 때 이미 했던 거라서.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얘와의 관계성이 교점 좌표가 마이너스 2랑 2라는 거니까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라고 관계를 맺어요. 최고창의 개수는 모르니까 p라고 두겠습니다. 근데 얘는 누구랑 맺은 관계야? x축이 아니잖아. x축이면 그냥 이렇게 끝내는데 얘는 얘랑 맺은 관계니까 옆에 관계를 맺은 함수까지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럼 gx식 찾았으니까 여기에다가 대입하는데 자, 그 전에 얘는 얘 때문에 0으로 가죠? 얘는 어디로 가? 2 집어넣으면 3으로 가. 얘는 2 집어넣으면 얘 0으로 가지. 0분의 0꼴이니까. 그럼 얘는 0 아닌 값으로 수렴한 애는 빼내. 여기에다가까지 또 2씩 집어넣어가지고 난리치고 앉아있지 말고 얘는 이미 3으로 간다는 거 알고 있잖아. 그럼 얘는 빼내고 자, 남아있는 부분에다가만 집어넣는데 얘는 인수분해해서 x 빼기 x 플러스 2로 집어넣어 주시고 자, 위에는 식 gx 빼기 3이야. 이게 gx식이야. 여기에다가 3만 빼서 쓰면 돼. 그러면 p x 플러스 2 x 빼기 2에다가 여기에 3 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x 플러스 2 되니까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x 빼기 2 이렇게 만들어져. 그럼 여기에 약분되지? x 빼기 다 약분되는 거 확인할 거고 3분의 1에 여기 2 대입하면 4 여기 2 대입하면 4p 빼기 1 되나요? 자, 이 값이 뭐랑 똑같다? 4분의 1이랑 똑같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p의 값은 얼마 되죠? 1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지. p의 값이 1이니까 집어넣으면 fx식 나오고 여기에 값만 대입해주면 돼요.